좀 이해도가 높거나 이렇게 그 전에 좀 사업을 어느 정도 좀 보신 분들 한번 정리해 주니까 좋아하시는데 처음 접하시고 이 책도 처음 읽으시는데 저한테 그런 분 있었어요. 저는 이해도가 좀 낮아서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페이지에서 이제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라고 돼 있을 때 저는 저기에다 저렇게 써놨어요. 뉴스키는 멋진 자동차인데 쇼더플랜은 그것을 운전하는 법 10가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 중에 첫 번째 냅킨 프레젠테이션 1을 오늘부터 배운다. 지난 시간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인가를 배웠고 이제부터 운전하는 법 한 1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2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 그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해했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해보겠노라 얘기를 했고 그걸로 인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있고 그게 권리소득으로 나한테 들어오고 늘어나는구나를 믿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지 그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계산을 했거든요. 일단 2명 2 곱하기 2는 4인데 이게 왜 6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게 이 장에서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그때 했던 거 복습 간단히 할게요. 2 곱하기 2는 4 해가지고 4단계까지 내려드는 몇 명 되었었죠? 네 그룹의 총? 126명. 네 4단계까지? 4단계까지 4단계 36명. 네, 30명 됐었죠? 30명. 네. 그리고 한 명 더 후원했더니 총 4단계까지 가니까 총 120명이 됐던 거. 한 명을 더 후원했는데 90명이 늘었어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개선을 해줬고 4, 5는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고 시키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4를 계산했을 때 총 몇 명이 나오는지 확인했죠? 340명이 되고요. 그 다음 5명씩 계산했을 때 4대까지 총 그룹 수가 780명이 되는 것까지 계산을 했고 이 780명이 으로 인해서 내 그룹 안에는 총 소비자 수가 몇 명이 된다? 7,800명? 총 7,800에 780 더하면 8,980명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10만 원씩 썼을 때 8억 5천에 매출이 일어나고 우리가 5%를 받으면 4,300만 원 정도의 월 커미션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뉴스킨 이 책에서는 8,580명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다가 10만 원씩 썼을 때 5%만 쓰면 한 이 정도 커미션이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뉴스킨 보상을 여기서 푼다 그랬거든요. 뉴스킨 보상은 6명을 찾는 일이야 라고 해서 6명씩 찾았을 때 6대까지 다 계산을 해요. 우리 요 1대부터 숫자 한번 불러볼까요? 1대는 6명, 2대는요? 36명. 3대는요? 216. 4대는요? 1296. 5대는요? 7776. 6대? 46,656. 다 외우셨네요. 그래서 총 약 몇 명? 55,000. 5만 5천 명이 브랜드 체인지로 인해서 내가 유통의 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사람 수예요. 맞죠? 그랬을 때 뉴스킨 보상으로 풀어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에서 볼 때 이 780명은 뉴스킨 보상으로 봤을 때 대리점, 적극적인 프로슈머, 대리점을 뜻하죠. 그렇다면 5만 5천 명도 대리점으로 봤을 때 한 대리점당 20만 원. 그죠? 5%는 2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총 월 수익이 얼마예요? 111억. 111억이라는 월 커미션이 생기는데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같은 저의 목표를 얘기해. 네. 이론은 이래요. 회사에서 주는 플랜은 월 100원 플랜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중에서 얼마를 목표했다고? 1억을 목표했다고 알려줘요. 이 중에 1%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월 1억이 될 때까지 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는 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호연 씨가 월 1억 또는 당신이 목표한 금액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살고 싶은 삶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갖고 싶은 것 적어보고 가고 싶은 것도 적어보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적어보고 이런 드립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Y를 좀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마쳤고요. 책 한 장은 안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줄친 부분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표시를 어디까지 해놨냐면은 여기 32페이지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1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 표시해놓고 36페이지에 여기까지 해놓고 2번 해놨고요. 여기 해서 3번 해놓고 나머지 4번이에요.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중간중간에 계산을 같이 하면서 설명할 때는 저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쭉 같이 읽으면서 여기 줄쳐놓은데 읽어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을 읽으면 저 생각에서 벗어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 이게 팀워크이죠. 그거 팀워크의 중요성과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 후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우리 뉴스킨 사업은 팀워크와 후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종이를 꺼내라고 해서 같이 적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요. 아까 표시한 부분까지 읽고 나서 같이 계산해보는 거예요. 2하고 3만 계산해요. 여기까지 하면 2, 3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 알려줘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계산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런 구조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괜히 싸우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리자라고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요. 이런 설명할 때는 2명을 데려오면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나도 모르게. 2명을 가르치고 후원하면 이라는 말로 바꿔 쓰라고 꼭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3까지 계산해요. 여기 옆에 있는 건 다 수식 설명이죠. 그래서 같이 읽고 직접 옆에다 써보고 이렇게 도와주고요. 다 3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차이가 모두 약간의 노력을 더해 한 사람을 더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생긴다는 것. 2명 후원했을 때와 3명 후원했을 때 4대까지 그룹원이 90명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걸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3 계산했고 이제 1 여기 끝나면은 4와 5는 직접 계산하게 하는 거죠.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고 마지막에 숫자가 340명, 780명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틀렸으면 어디 틀렸는지 보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시 읽어요. 그냥 설명이니까 그냥 쭉 읽으시고요. 마지막 5명 해고 나서 여기는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최초의 5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5명은 각각 5명의 열정적인 사람을 후원해 나가는 사람들. 그죠? 물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5명을 열정적인 자세를 갖춘 5명을 찾기까지는 내가 10명, 15명, 20명을 후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 15명, 20명한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45초 프레젠테이션과 10분 쇼프를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찾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옆에 5 곱하기 여기에다가 780명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라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쳐놓으라고 넘어가는데 질문을 한번 해요. 여기에서 이 780명은 어떤 사람이 있냐를 질문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면 아무도 제품을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물으면서 이것은 상대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는 질문이래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은 조금 팔아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판매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된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저 780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어디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2의 2부터 시작한 사람이죠. 네. 2명, 3명, 4명, 5명으로 가서 780명이 됐잖아요. 그 780명은 그러면 처음에 2명과 똑같이 프로슈머 개념을 이해했고 제품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해보겠다. 난 이것으로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 레버리지를 믿는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설명이 나오죠. 당신의 네트워크에 780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매일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소비와 유통이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 그리고 그것을 애용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한번 해요. 2 곱하기 2 다 알았어요. 5 곱하기 5 하면은 780명 되는 것도 알았는데 이게 왜 사업이라는 거죠? 왜 경제사분면에 오른쪽 비즈니스 분면에 있는 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번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딱히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 이 780명으로부터 해가지고 숫자의 배경에는 7,800 이 사업 왜 사업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 다음에 있는 거예요. 7,800명이라는 소비자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2명, 5명한테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사업과 같은 소득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7,8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8,580명의 고객이 생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계산했던 게 5%만 받아도 4,300만 원, 뉴스킨 보상으로 6대까지 계산하면은 111억, 월 1억 막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히 자영업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과 같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결국 많은 사람이 각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현시키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 혼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력을 하면 엄청난 결과, 이게 레버리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이 돼요.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을 찾기만 하면 그리고 그들을 잘 후원만 하면 8,580명이 생기는 거 맞냐라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고 당신이 열정적인 5명의 사업을 올바르게 전달하면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올바르게 전달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뉴스킨 보상을 푸는 거죠. 책에는 8,580명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뉴스킨 보상을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해서 뉴스킨 보상을 6명 찾아서 6대까지 풀어보고 드림노트도 작성해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결국 뉴스킨은 나와 함께 할 사람 6명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6명, 너도 6명, 모든 사람이 6명을 찾는 일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전제 조건이에요. 6명을 찾는 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6명으로부터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게 가능하려면 제품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필수 조건이에요. 제품이 절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퍼져나갈까요? 아니요. 절대 조건은 제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꼭 제대로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품 강의에 초대하거나 책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제품 공부를 할 기회를 주시면 되겠어요. 대본을 하셔도 되고요. 본사 체험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한 게 나오는데요. 쭉 읽다가 프론트라인, 당신의 프론트라인 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 몇 명인가요? 여기서 프론트라인이 뭔지 좀 잘 이해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직접 찾은 1대 파트너를 얘기합니다 라고 한번 찝어주고 넘어가시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설령 프런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6년이나 8년에 이를지라도 6개월 내에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제가 그때 뭐라고 써놨냐면 정리하시면 안 돼요 라고 써놨어요. 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후원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1대 사람들이 되게 많고 6년, 8년의 경력이 이를지라도 6개월 내에 정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저 요거는 조금 이해 안 가더라고요. 분류를 제일 그죠? 근데 이거를 뭔가 사람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고 다시 분류하고 재교육하자라고 써놨는데요. 이해하셨죠? 오해 없으려고 제가 그냥 저는 메모해 놓은 거예요. 한번 오해를. 왜냐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갑자기 막 내가 정리당하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프런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6년이나 8년에 이를지라도 6개월 내 과감. 우리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정말 사업을 내가 맥을 못 잡고 좀 이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결단하는 순간 되는 게 우리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밑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50명의 프런트 라인과 함께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맞아요. 정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쨌든 내가 1대에 만약에 50명이 있어.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단 우리는 너무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면 된다라고 해서 세미나, 랠리 이런 데 초대하시는데 더 총력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당신의 프런트 라인은 그래서 몇 명이 적당하대요? 5명에서 6명이 적당하고요. 우리는 6명을 찾으면 최고 직급이 되므로 6명 찾는 사업이다라고 한번 알려주고 일단 후원을 했다면 다음 그룹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브레이크 어웨이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뉴스킨 보상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죠. 여기서 다른 방식의 보상을 좀 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배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바이너리와 브레이크 어웨이를 조금 비교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아예 없으신 분은 괜히 그냥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쪽으로 좀 들은 적이 있거나 뭐 다른 타 네트워크에 뭐 경험이 있거나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비교해주면은 굉장히 큰 비전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가 끝나요. 그래서 숙제로 그 왜 갖고 싶은 거 뭐 이거 했잖아요. 그 간단하게 그날 적고요. 그날 제가 이런 프린트를 줘요. 줘서 이거 한번 적어서 가져와 보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누고 집에 붙여놓고 항상 이거 보면서 이거 하자고. 여기는 맨 위에 이제 나이, 예전에 우리 한번 이거 했었죠. 제 나이, 저희 어머니 나이 이렇게 적어놓고 별표는 미국 컨벤션 가는 연도. 그래서 밑에 긍정학원까지 적어서 이렇게 우리 잠재직 관리한다라고 알려주고요. 또 밑에 보면 책 추천 하나 해놨거든요. 이 장에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는데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추천해요. 이건데요. 필독서를 이렇게 정해서 그 후원방에 올려주거든요. 우리 사업을 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 정도는 읽고 좀 하면 좋겠다. 6개월 안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필독서를 읽자라고 해서 쇼더플랜은 10번.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인 잠재의식과 자신감을 관리할 수 있는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이거 그냥 거의 몇 시간 만에 다 읽거든요. 되게 쉬워요. 만화처럼 나와있고 만화 버전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읽혀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조희경 사장님한테 보냈더니 점심시간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후에 그냥 달고 이거 딱 덮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읽히는 책이고 그래서 이런 잠재의식 책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빨리 읽혀서 좀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추천 하나 해주면서 필독서도 같이 후원방에 그날 올려줘요. 그리고 강의는 임창현 사장 강의 이거를 캡처해서 올려주고 들으시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제품, 체험, 데몬, 본사 초대 이런 거 강의 103호에 직접 오셔서 듣는 거 다 초대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거는 동영상으로 공유하시는 거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2장을 마무리해요. 그럼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요 세일즈 신드롬이죠. 3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 4장은 반드시 해야 할 것,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드롬이란 뜻이 이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게 좋은 말에도 쓰나요? 안 써요? 갑자기 사라질 거. 뭔가? 잘,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세일즈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게 있었을 때는 요런 점이 힘들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줄 2개 쳐놨는데 질문 1, 2 이렇게 해놨죠. 이 질문을 그분한테 해요. 저 교육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베테랑 세일즈맨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베테랑 세일즈맨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고 이유를 알려줘요. 베테랑 세일즈맨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저도 사업 초반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또 103호에서 강의 들으면, 전혀 사업 경험도 없고 무슨 사회적 어떤 경험이 없는데 그냥 아이 키우다가 아이가 아토피였는데 그걸 고쳐서 사업을 하게 돼서 성공했어요. 이런 분이 되게 많다. 그런 이유가 정말 그분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거를 완전 인정한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하면서 베테랑 세일즈맨 실패를 많이 한다라는데 그 이유를 이 장에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고 넘어가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후원 대상으로 10명의 교사보다 10명의 세일즈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도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를 명단을 한번, 그러니까 적어보진 않았어도 생각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잘 유통할 사람을 생각했냐, 잘 가르칠 사람을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죠? 제품을 잘 쓸 사람, 제품을 잘 소개할 사람, 뭐 이런 대답해요. 그런데 교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라고 하고 쭉 읽고요. 오른쪽에 중간에 줄 쳐놓은 부분이 있죠? 저기가 바로 답이에요. 답.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요. 우리는 직접 판매와 방문 판매 조직에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일즈맨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하면은 그들은 즉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품의 장점을 세일즈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에게 사업 전개 요령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이게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거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건을 파는데 프로이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가 아닌 스폰서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단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빨리 네트워크 마케팅 마인드를 갖추도록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일즈맨이니까 이 사업을 잘 못할 거야,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마인드를 제대로 렉을 잡았을 때 그 영업 능력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사업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에 플러스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마인드를 빨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3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1번,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2번, 가르치는 방법 3번. 이렇게 3개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세일즈맨이 잘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번, 유능한 세일즈맨일수록 판매라는 말에 얽매여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제품이 유통이 분명히 일어나야지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일은. 그런데 세일즈맨은 그게 제품 유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 마인드에 맞는 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팔러 다니는 거, 그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성공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흔히 하는 실수가, 그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후원하면은 한번 가르쳐주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노력이 모두 상대방에 전해져. 그 사람이 자신을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일즈맨이 하는 실수래요. 그런데요, 이거를 프로세일즈맨만 하는 실수인가요? 저는 프로세일즈맨이 아닌데도 이런 실수 했거든요. 진짜 한 번 알려주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후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가르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줄 쳤는데, 후원한 사람을 의지하는 한 그 사람이 사라지는 아래의 원, 후원 받은 사람은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사장님은 누구누구 씨는 제가 이 사업을 하다 갑자기 없어지면 혼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 파트너 중에는 연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지금 후원하기 시작한 분은 아니요 못해요 이러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셋이서 이렇게 미팅을 할 때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이 연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없어져도 자기만의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가실 건데, 지금 누구누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런 연주 사장님 정도가 되면 그 위에 스폰서가 없어져도 자기가 알아서 그룹을 키워나가는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룹은 알아서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3대까지는 아낌없이 후원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해 주거든요. 나 있고요. 1, 2, 3이에요. 1, 2, 3. 내가 1, 2, 3대까지 후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1번에 있는 사람, 2번에 있는 사람, 3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3대까지 후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실행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3번이 1, 2, 3대를 후원하는 순간 나한테는 조직이 몇 대까지 자동 만들어져요? 6대. 그래서 우리 보상에도 너무 딱 맞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3대까지 확실히 후원하면 내 그룹은 자동 6대까지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다 3대, 6대 나눠놓고 선생님이 늘어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선생님이고요. 1대가 교생 선생님인 거야. 2대를 가르칠 때. 그러면 2대가 2대 3대까지 되고 3대를 가르칠 때 1대가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직 교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선생님을 늘리는 일이라는 거. 맨 마지막 줄. 그러므로 누군가를 후원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줄을 치고요. 지식에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질문해놨는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질문 한번 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답 알려줘요. 어디 가면 있냐면 24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2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지식을 내가 뭘 알려줘야 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24페이지 아래 단락 보시면 모든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다 써 있어요. 제품 주문 방법, 매달 매출액을 유지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트레이닝 방법,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우리 호연 씨는 이 중에서 뭘 배웠죠? 막 이러고 물어봐요. 제품 주문 방법 지금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고, 매달 매출액을 유지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이런 거 사람마다 배운 게 있고 안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는 뭐뭐뭐는 했고 뭐뭐뭐는 배우는 중이고 이거는 앞으로 배울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미리 알려주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요 그림에 제가 메모를 좀 많이 해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여기에 가르치다 후원 방법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주어가 없어서 저는 제가 좀 정리했어요. 그냥 배우시는 분이 좀 알기 쉽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당신 옆에다 뭐라 써놨냐면 당신이 배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뭘 배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후원 방법까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야. 내가 비즈니스 스폰서가 된 상태라고 보고 내가 배웠어요. 당신이 배웠어요. 그러면 당신이 톰을 가르쳐요. 당신이 톰을 가르친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는 내가 아직 가르칠 상태가 안 됐으면 내 스폰서가 가르치겠죠? 그 다음 줄에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이 캐롤을 가르친다. 톰도 가르치고 캐롤도 가르치는데요. 캐롤을 가르치면서 톰은 현장에서 캐롤을 후원하는 방법을 배운다. 일단 제가 1대 톰을 가르쳤고 당신이 톰을 가르쳤고 2대 캐롤 사장님을 가르칠 때 톰이 현장에서 후원 방법까지 배우는 거예요. 동시에 톰과 캐롤을 동시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만약에 복제가 됐어. 톰이 현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톰이 베티를 가르쳐요. 맞아요? 그리고 톰이 베티를 가르칠 때 캐롤이 현장에서 후원 방법을 배워요.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면 좀 이상적이겠다. 사실 근데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톰이 아직 가르칠 수 없는 상태, 아직 비즈니스 스폰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면 돼요. 비즈니스 스폰서가 위로 올라가서 비즈니스 스폰서 가르치고 그 중간에 있는 사장님들이 계속 현장에서 후원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팀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맨 위에 팀 안에서 각자가 할 일 제가 정리해놨는데 1번은 내가 배우고 그리고 2번은 5명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건 3번, 3대 25명을 실제로 가르쳐 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내가 배우고 1대 5명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3번, 3대 25명을 실제로 가르쳐 봐요.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스폰서가 늘 뒤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서워. 무서워요. 늘 뒤에서 후원해준다. 우리는 팀이 함께한다. 그래서 45페이지, 옆 페이지에 3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당신에게서 출발할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에게 이 점을 깨우쳐 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성공 열쇠가 당신의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점을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면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르칠 때는 이미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함께 성공합시다. 우리 꼭 함께 성공할 겁니다. 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올바른 관리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해서 그만둘 확률이 높대요.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좀 초조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무언가 다른 세일즈 재료를 찾기 시작한대요. 타 네트워크로 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그룹 안에서도 뭐 이렇게 세일즈 재료 뭐 TR로 했다가 뭐 루미스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제품 정말 소개하는 일인데 물론 주력 제품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 원인 이전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줄친 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일즈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도 아니래요. 자, 그런데 김민 사장님은 가르치는 게 어떤 일인지 알고 계세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르치는 교사 10명 교사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도 아니래요. 근데 그들은 가르치는 일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일즈 경험이 없대요.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도 아닌데 가르치는 게 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인데요. 지속이랑 성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날 이길수 사장 강의 들을 때 전 그 부분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우리 일은 힘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반복이 어렵다고. 그죠? 일 자체가 되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반복하고 막 지속 반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야 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사실 성공 공식이라는 거예요. 단 그 내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이 복제할 수 있는 일인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라는 거. 복제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룹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 그룹 내에서 리더 미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미리 좀 그렇게 나누죠. 이미 의견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에 참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 여기 780 동그랗게 쳐놓고 여기 기억해놨어요. 기억하시냐? 이제 요즘 되면은 앞에 거 한번 물어봐요. 780명이라는 숫자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어떤 분 기억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좀 기억 안 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5 곱하기 5 했던 앞장에 가서 그 780명 35페이지가 그렇거든요. 네, 거기 가면 780명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놨어요. 이 780명과 이 780명 그림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1번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해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35페이지에 있는 5 곱하기 5의 780명이고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의 방법 중, 이게 여기 있는 그림이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직접. 그러면 보통 다 공부해서 1번이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이 세일즈맨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이런 재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질문 하죠. 뭘 가르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더 빠를 거냐고 물어봤는데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라고 물어본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49페이지의 중간줄 친 부분, 그 780명 중에서 냅킨 프레젠테이션 1만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잔류 비율은 꽤 높을 겁니다. 저는 우리 매니아 소비자들 중에요, 아니 그냥 일반 소비자들 중에 정기 구매했다가 끊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45초 프레젠테이션과 10분 쇼플만 들었어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여기서 꼭 이 책을 배우기 위해서 냅킨 프레젠테이션 1까지 안 하더라도 운동화에 돌멩이 넣어놓는 작업만이라도 하시면, 그래서 데모를 하든 뭘 하든 45초 프레젠테이션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을 깨달은 사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맥을 제대로 잡았는가? 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뭐였죠? 라고 한번 다시 물어본 3가지. 뭐였죠? 1번? 네, 현명한 소비자. 네, 2번? 레버리지. 3번? 권리소비. 이 3가지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거를 당신이 깨달았다면 앞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선입견은 좀 깨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을 5명이나 후원했어요. 막 이런 이 세일즈맨에 대한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 쭉 읽다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5명 만나서 45초 쇼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고 나서 사장님들이 보통 45초 쇼프를 하고 그냥 오시는 경우 있던데 약속 안 잡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쇼더 플랜을 공부하기로 한 사람이 몇 명인데가 중요한 것 같아요. 45초 쇼프를 내가 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를 마무리를 마치 데모 클로징 하듯이 그죠? 그래서 쇼더 플랜을 같이 공부하기로 뭐 당장 하기로 했는지 뭐 지금 좀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하기로 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셨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줄에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동행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톰이 캐럴을 가르치고 캐럴이 배트를 가르치고 할 때 현장 트레이닝 하는 거 동행해서 도와주면 동시에 트레이닝 가능하잖아요. 1대와 2대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얘 칼이라는 사람이 얘가 나오는데 딸한테 2 곱하기 2는 6 이거 그려보고 연습하도록 했다고 했죠. 저희는 지금 뭐 롤플레잉 하면서 연습하죠? 45초 프레젠테이션과 10분 쇼프를 연습해서 롤플레이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설명하도록 해보는 거죠. 이거를 그 최근에 제가 좀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변봉순 사장님이 부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라오셔서 쇼더플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저번 달에 올라오시고 이번 달에 올라오셨는데 지난달에 공부를 하고 가셔서 지난달 말쯤에 오시고 이번 달 초에 오시고 이래가지고 한 2주 만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45초랑 10분 쇼플이랑 레버리지 이걸 합친 거를 막 A4 용지에 빽빽하게 앞뒤로 본인이 정리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계속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직접 적어본 거가 너무 좋았고요. 그거를 계속 읽어보신다고 해서 그거를 저랑 연주사장이 있는 데서 한번 롤플레잉을 시켜봤는데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이제 완전히 외워서 하는 걸로 해오시고 그 전에 한번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상도 바꿔가면서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할 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롤플레이를 꼭 만나서가 아니라 고민형 두고 하라고. 고민형 두고 앞에 두고 하라고 그래서 녹음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도 녹음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녹음해가지고 팀방에 올려주시면은 그게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사람을 미리 그러니까 다른 사장님들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녹음이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죠. 그죠? 하다가 딴 말 하고 그게 아니라 녹음하는 걸 까먹을 때도 있고 약간 좀 몰래 뭘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좀 안 되긴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제가 이거 처음이니까 좀 녹음 좀 할게요 해서 하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기 3장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뭘 하냐면 자, 그래서 물어봐요. 사장님이 처음에 이 사업을 좀 공부해보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공부해오는 과정에 생각해오신 명단이 있을 건데 혹시 이 장을 공부하고 나서 명단이 좀 바뀌지 않냐? 2 곱하기 2는 6하고 이 장까지 하면 명단이 좀 처음에는 막 많이 유통시킬 사람 명단을 그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고 후원하는 일이고 막 이런 거를 배우고 나면 좀 명단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내가 스스로 쓰면서 이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걸로부터 레버리지가 이런 거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명단이 좀 바뀌는데 그 바뀌었냐고 한번 물어봐요. 명단이 혹시 바뀌셨냐고. 함께 하고픈 사람 5명만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단을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간략 명단 미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각하시기에 이분은 이 사업을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5명만 해봐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데 다음에 저 만날 때까지 본인이 생각한 명단 다 적어오기. 5명은 그냥 약식으로 저랑 한번 해본 거고 나머지 명단을 카톡
열어서 내 연락처 열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 다 적어서 한번 적어와 보세요라고 해서 명단 미팅을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계속 명단 미팅 이어가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아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편한 카페나 이런 데 좀 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할 때는 뭐 이거 사무실에서 했다면 좀 카페 같은 데서 좀 편한 장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명단 미팅만 한 1시간 해본다든지 그래서 조금 행동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45초 쇼플도 연습해 본다든지 여기서 좀 한번 중간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는 뭘 추천하냐면 이거 김문주 사장님 이 강의 들으면 부정 극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명단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거 부정에 대한 걸 같이 생각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명단을 내가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거든요. 물론 강의 초대를 현장으로 하실 수 있으면 먼저 랠리, 뭐 스타트업 세미나 이런 데 다 초대하셔야 되는 거고 추가로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고 우리 이거 또 함께 읽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